지난주에 수업을 했는데 멀리서 그 창원 옆에 함안에서 또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교 포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제가 전달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제가 보충 수업하는 의미에서 조금 실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화실 정겹죠? 방망이 소리도 들리고, 지금 한 분이 지난 수업에 한지 만드는 거, 이 방망이질 하는 게 저게 도침질이라고 하는데 저걸 못 하셨다고 또 한번 또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냥 가감 없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이번에 수업은 뭐 보통 저는 10명에서 15명 밖에 수업을 못해요. 근데 뭐 사실 요즘 10명도 겨울이라 이렇게 오시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꾸준히 지금 몇 달째 수업을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원데이 원픽 수업이기 때문에 꼭 한 번에 와가지고 한 가지씩 뭘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그리고 뭐 제가 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이 재료학 쪽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1년 12달 해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할 일이 없지요. 지난주 수업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시는 혜경 씨한테 제가 과분하게 받은 뭐 지원금은 얼마 조금밖에 못 드렸는데 종이를 꽤 많이 받았어요. 뭐 그 아프리카 종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질은 안 좋지만 그 할머니들의 그 열정이 있거든요. 손주들 전부 다 뭐 도서관 만들어 주겠다고 저 종이 만드는 법을 브라질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그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종이를 판매를 했는데, 물론 잘 안 팔리죠. 하지만 저 종이는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그 건불 내지는 코끼리 똥 뭐 이런 하여튼 날아다니는 모든 풀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풋풋한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게 보면은 다르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한 5장씩 선물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수업이 아교 포수기 때문에 아교를 잘 입혀가지고 이 선을 써보면은 상당히 또 붓질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했는데, 물론 이 아교 포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그 질감의 차이가 있지만, 특히 이 종이는 과감하게 쓰려면은 아교 포수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아교 포수의 그 비율이 있는데 사실 작가들이 그 비율 잘 따지지 않아요. 전부 다 감으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미끌하다거나 아니면 그 점성을 보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확한 비율은 뭐 지금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교 15g에 물 200ml, 그 다음에 명반수, 이 명반이라는 거는 백반 성질의 그 산성인데요. 이거 1.5g에 100L를 섞어가지고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막 흔들면 됩니다. 2L 병에다 넣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약간 한 70도 정도 데워가지고 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아교는 시중에서 파는 거는 물을 1대1로 쓰라고 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아교는 그 딱딱한 그 고체로 되어 있는 거, 묶음으로 파는 게 있거든요. 그 인사동에 가면은 그 파는 그런 그 가게들에서 팔고, 또 어디서 파냐면은 화공약품 가게에서도 팔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입하는 데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비율은 그렇게 따지는데 사실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물론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제가 전자저울로 정확하게 재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겨울철이라 난로가 있으니까 난로 위에다가 이 물을 데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좀 데울 수 있는 중탕 장치를 한 다음에 좀 물을 데웠어요. 그리고 저 페트병에다 넣고 마구 흔들어가지고 지금 저 물이 한 70도씨, 60에서 70도씨 되는 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부산스럽지만은 제가 인트로 부분이라 요 인트로 부분은 한 2, 3분만 더 하고 제가 영상을 따로 천천히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악교 포수에 대해서 그나마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시끄럽죠. 이 화실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10명 이상은 참 벅차긴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인물화를 그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런 이 인물화들은 제가 공부할 때 거의 석 달에 걸쳐가지고 임모한다고 그러죠. 베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석지 채용신 선생의 조선시대 초상화를 직접 보고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틀을 만들었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호치키스나 압정을 이용해가지고 그 틀에다가 이 바탕은 비단이거든요. 근데 비단은 색을 칠할 수가 없죠. 또 비단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뒤로 넘겨가지고 아니면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악교 포스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선이 번져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연습 삼아 한 거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없앨 수도 없이 지금 자료를 지금 20년째 쭉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제가 여기다가 쓴 물감들은 전부 다 봉채를 이용한 거예요. 이 화방에 가면은 이 먹처럼 생긴 칼라 봉채들이 있거든요. 값도 뭐 그렇게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이소에 비하면 엄청난 가격이지만 그래도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거니까 또 그 재료비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재료지요. 그걸 먹을 비슷한 그 봉채를 가지고 벼루에다가 전부 갈아서 쓴 거거든요. 물론 그 기법들은 또 수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예정이지만 일단은 그 봉채를 쓰든 먹을 쓰든 이 비단 바탕에 그림을 그리려면은 스며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법들은 사실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거의 진짜 고려시대니까 이 고대에 쓰던 기법들이죠. 이 불화에는 반드시 악교 포수를 했거든요. 불화의 그 밑바탕은 비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일 수도 있는데, 그 면들 그 사이가 올이 굵어가지고 다 스며들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다가 악교 포수를 하고, 호분칠을 하고, 그 다음에 채색을 했거든요. 지금 일본화와 거의 비슷하지만 원조는 사실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고려시대니까. 이 일본이 아무리 채색화가 발전했다고 해도 이 신라시대의 영향이 많고 또 이 삼국시대 고려만큼 지난 다음에 고려만큼 그 찬란한 그림의 세계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늘 말도 하네요. 이상하게 오늘 다시 추워져가지고 그런가 봐요. 어제 농장에 좀 잠깐 다녀왔더니 또 컨디션이 또 조금 떨어졌네. 갑자기 추워졌어요. 저렇게 악교칠을 크로스 방향으로 한 번 한 다음에 조금 말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칠을 한 다음에 뒤는 바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말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저 종이가 뭐 어디 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눌렁눌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이용하는 쫙 펴지는 그런 기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좀 이 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뭐 그 과정이 여기에 찍혀 있을지 안 찍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 카메라를 연결시켜 놨던 거라. 아무튼 그래도 이 뭐든지 해 보면은 그 잊어버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순한 수업인 것 같아도 저게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거든요. 이 베테랑 화가들도 저 명반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쓰시는 분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조금 하자면은 저 악교만 쓰면은 저 악교는 물하고 엄청 친한 아주 친한 그 친교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잘 녹아요. 악교는. 하기 때문에 물에 녹는다는 것은 다시 붓에다가 물칠을 해가지고 채색을 할 때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녹기 때문에 물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저 산성인 명반을 아주 조금 넣는 거예요. 이 명반은 반발성이 심해가지고 물을 튀겨내거든요. 그래서 명반을 많이 섞는다거나 악교를 너무 많이 섞으면은 이게 딱딱해지면서 물감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작가들이 감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 하다 보면은 다 되지만 아까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것도 뭐 보편적인 정확이지 그런 법은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일 수밖에 없어요. 뭐 사실 악교포를 뭐 여러 가지 공예하시는 분들은 그 접착제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각 용도마다 그 비율을 달리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림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만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악교가 친수성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친교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그게 그거지만은 악교를 보면은 이 길쭉한 거 이렇게 묶어서 팔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쓰기 불편하신 분들, 특히 또 악교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 캔버스 만들고 그러면은 그 코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을지로의 화공약품 가게에 가면은 그거를 가루 알갱이로 만들어가지고 포대로 파는 게 있어요. 그걸 사시다가 쓰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한 20리터 정도 되니까 그거 아시고 사셔야 되고요. 지금 저 드라이기 막 쓰잖아요. 근데 드라이기 써도 됩니다. 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논리를 자꾸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써도 되고 과하지만 않으면 되고요. 보통 드라이기를 손으로 이렇게 대봐가지고 한 6, 70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말리면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수업은 저렇게 항상 토크식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날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수채화를 배우고 유화를 배우는데 그 하루에 얼만큼 배우겠어요. 그리고 너무 반복적인 수업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수업은 이렇게 원데이 하루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충 설명은 제가 또 유튜브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교 포즈를 제 이 콘텐츠에서 잘 찾아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봉채 쓰는 거, 봉채를 그 벼루에다가 가는 거 이런 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악교 포수를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선이 나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종이를 잘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우리 회원님들이 하시는 스타일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채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수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 기계는 그 사진 용도로 나온 거였지만 제가 예전에 사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그 사진 인화된 거를 갖다가 저렇게 해서 피거든요. 지금
이 수채화 물감으로 쓰는 거하고 이렇게 지금 악교 포수된 상태거든요. 저 악교는 저렇게 난로 위에다가 중탕을 녹였어요. 근데 저 악교들은 화방에서 파는 것들은 거의 1대1 비율이에요. 물하고 쓰는 게. 거기 써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고체로 된 거는 좀 다르죠. 그 오늘 특히 이 칼리그래피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걸 잘 보면은 이 악교 포수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이 붓을 전부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정성껏 잘 이렇게 글씨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이 붓은 긴 종이에는 별론데 짧은 종이에 쓰기는 탄력 좋은데요? 못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 악교 포수 한 위에는 제대로 붓이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뒤로 번지는 느낌이 아무래도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는 선을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악교 포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도인과 같은 도사들은 악교 포수 안 하고도 조선시대 초상화를 그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시대 때 고려 불화가 엄청 유명했고 조선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그때는 이 배불 정책을 폈지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이 미술이 뒤떨어졌던 건 아닙니다. 적당한 수묵과 적당한 악교 포수로 이 재료들을 제어하고 해서 경제 정성 같은 분도 나오고 김홍도, 신윤복 이런 분도 나왔으니까요. 특히 조선시대의 수묵, 스며드는 그런 기법들은 또 장관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재료를 쓰는 기법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수업 어떠셨는지요? 한 5자리 정도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가하고 싶으면은 신청을 해 주시면은 같이 수업을 재밌게 이끌어 보도록 하고 아는 선생님이 이 해주시거든요. 보충 영상은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보충 영상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이 금색을 배채 기법으로 이 뒤에서 일단 해놓고 나서 앞에 면을 그린다거나 또 호분을 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업을 다음번 유체 수업 재료를 설명하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여기에다가 질문을 남겨 놓으셔도 되지만 카톡을 주셔도 성심성의껏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채 기법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